자, 안녕하세요. 영스랩의 신영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치매 증상과 치매로 오인되는 질병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치매의 그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치매가 아닌데 치매로 오인되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치매도 우리가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병이 치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밖에도 이 알츠하이머는 한 50에서 70%고요. 두 번째, 혈관성 치매. 그러니까 혈관성인 질병으로 인해서 치매가 유발되는 게 이게 25%고요. 그 다음에 루이소체 치매가 15%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오는 치매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전두엽 치매, 그 다음에 뇌압 수두증, 그 다음에 만성 경막하 혈종, 그러니까 그 뇌 밑에 경막하에 혈종이 생긴다든지, 그다음 파킨슨 치매, 그다음 매독, 에이즈, 그다음에 크레이츠펠트 약고병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2018년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5세에서 74세 사이 전체 인구 가운데 약 3%, 그 다음에 75세에서 84세는 전체 인구의 19%. 자, 85세 이상은요, 전체 인구의 50%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100세는 기본으로 살고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제 수명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100세는 평균적으로 살고 있고, 여러분들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100세, 120세까지 살 수가 있는 시대인데, 85세 인구에서 50%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또 집집마다 이 치매 환자들을 모시고 있는 집안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진단하는 우리가 오류되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치매가 의심되는 10가지 증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첫 번째, 자신이 뭘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세 번째,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갑자기 우울해진다. 이거는 감정적으로 노화됐다는 거군요. 자, 네 번째, 후각이 저하됐거나 청각이 저하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노인분들은 음, 대부분 오감이 다 떨어지죠. 여러분들 아마 오감이 뭐 후각,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까지 다 떨어지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아로마 수업을 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로마가 이제 이 후각 신경을 자극해서 우리가 이 신경 유지를 시키는데 인지 기능을 자극을 하는데 특히 후각을 잘 못 맡으면 이거 초기 치매가 진행이 되는 거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냄새를 잘 못 맡고 또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청각이 저하된다거나 이럴 때 치매가 의심될 수 있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주변에서 너 요즘 무슨 일 있냐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멍해질 때가 있고요. 여섯 번째, 자, 간단한 수학적인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사고, 물건의 잔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그 잔돈을 잘 못 받아오신다든지 이러면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불안하고 잠꼬대가 굉장히 심하다든지. 자, 여덟 번째, 우리가 보통 여덟 번째 이후로 치매가 아닌가 의심을 하죠. 굉장히 매일 다니던 출근길, 아니 매일 다니던 내가 매일 가던 길이었는데 어느 날 그 길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요. 또 길을 잃고 헤매고 집을 잘 못 찾아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노인분들이. 그러면 이거 치매가 아닌가 의심해 보셔야 되고, 아홉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거나, 열 번째,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활동들 있잖아요. 아침에 씻고 일어나서 뭐 양치하고 화장실 가고, 여러분들 이게 일상 수행 능력인데 이것들을 잘 못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치매가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건망증하고 치매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오늘 그 두뇌 활성화 수업도 진행을 했는데, 아무리 노인분들이 이제 85세가 되더라도 모든 인지 능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치매 환자하고 이 노인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노인분들은
그 65세 이상에서는 추론 능력이 굉장히 발달해서 치매 환자들은 추론하는 능력이 완전 제로인 거예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노인분들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이 추론 능력은요 젊은 사람들 20대보다 훨씬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경 가소성의 기능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건망증하고 치매도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망증이 저도 건망증이 있는데 저도 잘 잊어버리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항상 메모를 합니다. 메모. 자, 건망증의 발생 원인은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내가 과부하 상태예요. 내가 피로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너무 피로하다든지 또 수면 부족이라든지 또 흡연,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 그다음 커피 많이 마시고 음주, 우울, 불안감, 강박증,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이 결핍될 때도 건망증을 부추깁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폐경 이후에 호르몬 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이제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단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여성들은 폐경 이후에 호르몬이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변화와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또 건망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건망증은 대개 60% 이상이 여성이 많다고 하고요. 주부가 80% 이상이고 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기억장애나 인지장애하고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두뇌 활성화 수업할 때 영양제나 호르몬의 영향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인지력이 미치는 영향, 또 그 호르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뇌기능 영양제하고도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인지 기억력 장애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 보면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특히 이 폐경기 여성들은 호르몬의 변화뿐만 아니라 또 그 갑작스러운 노화에 대한 불안감, 또 여성성의 상실, 이제 왜 임신 출산이 끝난 거잖아요. 생리 기능도 다 끝났기 때문에 여성성에 대한 상실에 대한 우울감, 스트레스, 심리적인 문제에 직면을 하면 또 여러 가지 집중력 저하나 불면증, 건망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또 우울증이 생길 때 단순히 건망증을 치료하시는 게 우선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우울증부터 치료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남자분들은 이제 조금 여자분들하고 상황이 다르죠. 남자분들은 주로 스트레스가 1순위일 거예요. 아마 스트레스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때문에 또 술을 드시고, 담배를 드시고, 또 이 술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까 건망증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력이나 학습을 중추인 소뇌하고 해마가요. 특히 술에 예민하고 민감해요. 그러니까 술에 약하다는 거죠. 술 때문에, 알코올 때문에 해마가 많이 망가지고, 또 술을 드시고서 가끔 필름이 끊기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뇌가 손상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 남자분들은 나중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아니라 보통 알코올성 치매가 오는 경우가 많고 또 알코올성 치매 때문에 뇌혈관성 치매가 오는 경우도 대부분 이제 이 알코올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치매하고 건망증에 대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단 기억장애. 여러분들, 그, 치매 환자들은 아예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힌트를 줘요. 이렇게 뭐, 힌트를 처음에 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정상인들이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하는데,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올 정도로 이 기억장애가 있어요. 근데 건망증은 깜빡깜빡하죠. 여러분들 가끔 뭔가를 어디다 두고 깜빡깜빡 하는데 그거를 떠올 만한 어떤 실말이나 힌트를 주면 다시 기억을 하죠. 네,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 장애는 작업 자체를 잊어버려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갑자기 어떤 업무 일을 하다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주머니들이 곰탕을 끓이다가 갑자기 이제 곰탕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집안 가정주부인 경우 할머니가 집에서 곰탕을 끓이다가 어, 내가 무슨 잠깐 깜빡할 수는 있죠. 다른 일을 하다가 깜빡할 수는 있는데, 이 곰탕을 끓이고 있다는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치매 환자들은. 그래서 이거 곰탕 그거를 불에 올려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불이 난다든지 이럴 경우. 우리가 보통 그냥 건망증이면 내가 잠깐 올렸다는 걸 까먹을 수 있지만, 내가 설사 밖에 나갔더라도, 맞아. 내가 곰탕을 올려놓고 왔었지. 그리고 다시 기억해서 가서 뭐 끈다든지 이러는데, 치매 환자들은 아예 그
작업을 하고 있던 그 기능 자체를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왜 하즈상코가 난다는 이 뉴스가 나는 것들이 이런 거고요. 그다음 언어. 정확한 단어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망증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머릿속에서 뭔가 단어가 맨맨 도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힌트를 준다든지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 뭐 이렇게 실마리를 준다든지 그럼 딱 기억을 떠올리는데 이 언어 이 치매한 자들은요 아예 그 단어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단어를 댄다든지 시기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댄다든지 뭐 이래서 뭐 질문을 했어. 어 오늘 뭐 드셨어요? 점심 때? 뭐 이랬는데, 그럼 뭘 먹었더라? 이렇게 기억하고 뭘 먹었는지를 대해야 되는데, 아예 다른 동문서답, 아예 다른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언어 이상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시공간에 대한 감각. 이제 건망증 환자들도, 건망증 환자라고 할 필요도 없고, 가끔 시간 개념도 있고, 뭐 그렇지만 길을 잃지는 않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몰입하다가 시간 개념을 하거나 건망증이 있을 수 있지만 길을 잃지는 않거든요. 근데 치매 환자들은 길도 있고 내가 지금 몇 시인지 그다음에 여기가 어딘지 이런 시공간의 개념이 사라져 버립니다. 치매 환자들은. 그리고 판단력. 이제 보통 건망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날씨에 맞지 않는 옷을 입진 않잖아요. 그래도 날씨에 맞게 옷을 입잖아요. 근데 가끔 치매 환자들은 날씨와 상관없는 옷을 입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는다든지 여름인데 뭐 겨울 패딩을 입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판단력이 소실돼서 엉뚱한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복잡한 추상적 사고. 제가 아까 나이 드신 분들은 치매 환자가 아니면 나이 드시면 추상력, 사고력, 추론력, 능력이 굉장히 젊은 사람보다 더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끔 뭐 계산이 틀리거나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의미를 찾고 이런 것들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치매 환자들은 아예 그 계산 숫자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고 아니면 추리소설을 보고서 저 범인이 누구일 것 같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더 잘 맞추세요. 근데 치매 환자들은 그런 추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해요. 이게 뭐 추론을 한다든지 추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고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분실했을 때 건망증 환자들은 내가 어디다가 뒀는지를 잘 기억을 잊어버리긴 해요. 근데 나중에 다시 기억을 찾는 경우 물건을 다시 찾아보죠. 근데 이 치매 환자들은 내가 어디다가 그걸 잘 둬야지 하고 잘 뒀는데 그거 자체를 어디다 뒀는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그거를 어디다 뒀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찾지 못하고 또 이걸 갖고서 누가 내 걸 훔쳐갔다고 라든지 망상 내 며느리가 뭐 내 돈을 훔쳐갔다든지 내 손자가 돈을 훔쳐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엉뚱한 사람 의심하고 의심이 굉장히 늘어버립니다. 지금 그런 성격들 변화도 있고요. 자, 기분과 행동의 변화. 우리가 보통 건망증이 있는 사람들 기분과 행동 변화가 별로 없죠. 그렇게 막 빠르게 기분 변화가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치매 환자들은 기분하고 상관없이 행동이 막 이랬다 저랬다 굉장히 빨리빨리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행동과 기분을 보입니다. 자, 성격도 건망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격이 변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이를 먹어도 건망증이 있다고 성격이 변하지 않는데요. 치매 환자들은 성격이 변해요. 왜 그러냐면 인격이 변해요. 인격.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이 있었는데 그 성격도 변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굉장히 젊을 때 성격도 온화하고 되게 인자하고 또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었고 되게 도덕적인 사람이었는데 치매 환자가 되고 나서 완전히 성격이 반대로 변해버린 거야. 그래서 막 성격도 급하고 또 막 불같이 화를 낸다든지 또 뭐 이렇게 인격의 황폐화가 온다고 그러죠. 나중에 치매 환자가 진행이 되면 아예 인격이 황폐화가 가서 성격이 많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발성. 자, 우리가 건망증이 있다고 해서 자발성이 망가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치긴 하지만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활동도 있잖아. 아침 일어나서 뭐 양치하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건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거를 누가 잊어버리거나 못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건망증 환자들은. 근데 이 치매 환자들은요. 내가 매일 하던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발성도 없고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많이 손상이 되는 게 바로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구분해야 될 게 가성치매예요. 가성치매. 자, 우리가 가성치매, 가짜치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서 주로 나타나냐면 노인들의 우울증에서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노인 환자들이 이제 뇌졸중에 걸리거나 그러면 처음에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머리를 손상이 되긴 했지만 떨어지지 않는데 너무 병원에 오래 누워있다 보면 우울증이 오죠. 자기 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잘 변화가 안 되고 호전이 안 보이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성 우울증이 초기 증세가요. 이렇게 딱 치매 증상처럼 비슷하게 와요. 그래서 뭐냐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뭐 계산도 잘 못하고 잔돈도 잘 못 챙기고 간단한 산수나 연산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장애 이게 머리가 좀 예전 같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인지장애, 초기 인지장애를 보이다 보니까 이게 치매하고 증상이 너무 비슷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어머님이 지금 이제 뇌졸중으로 누워 계시는데 치매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시면 치매가 아니라 제가 그때도 누군가가 이런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 치매가 아니라 노인성 우울증일 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노인성 우울증 초기 증세가 이 초기 인지장애 치매 증상과 비슷해서 우리가 보통 가정치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짜 치매라는 거죠. 치매처럼 보이지만 치매가 아닌 가짜 치매. 그래서 인지의 저하 능력은 비슷해 보여요. 치매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이분들은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인들이 10명 중에 4명이 엄청 높은 퍼센트죠. 40%예요. 무려 40%가 가정치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두 질환 증세가 나타나는 순서가 정반대예요. 정반대.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우울증 환자들은 먼저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냐면 먼저 우울증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증의 증상들도 보면은 이제 불면증, 잠도 못 자고 의욕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져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처음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우울증, 그러니까 기운도 없어, 뭐 관심도 없고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뭘 하고 싶지도 않아, 의욕도 없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래요. 우울증 환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잠을 못 주무세요. 또 밤에 잠을 못 자고요. 또 식욕이 없어요. 밥을 잘 안 먹어요.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우울증, 불면증, 식욕저하가 아니라 완전히 잠을 너무 못 자거나 밥을 너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환자 너무 심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기억력도 감퇴되고 막 기억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성 치매를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울증 증상을 이 가성치매는 치매하고 비교하면 증상이 급성으로 급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우울증도 급성 우울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또 유발 요인도 많아요. 그리고 또뭐 불면증, 초조, 식욕저하 같은 우울증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나서 나중에 인지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기억력이 저하된다든지 이렇게 따로 나타나는 건데 치매 환자들은 언어 장애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엉뚱한 말을 한다든지, 뭐, 시기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든지, 진압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언어 장애가 있는데요. 이 가정 치매자들은 그런 장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인가요? 물론 기력이 없지만, 오늘이 몇 월 며칠이고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고, 이런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가정 치매자들. 근데 치매 환자들은 이런 걸 몰라요. 오늘이 며칠인지 이런 언어 장애가 나타나는 게 차이가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증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인지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뒤에 나타나고 증상도 급성으로 나타나고 또 치매 환자한테 보이는 뭐 진압력 이런 장애는 없다. 이게 문제, 이게 차이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증세를 보여서 그 어떤 환자분한테 치매 검사를 조기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치매 환자들은요. 아니야. 아주 강한 부정을 하는 거야. 난 문제 없어. 나 치매 환자가 아니야. 그러고 과잉 방어를 보이는 게
치매 환자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가정치매 환자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그러면 아 귀찮아 난 모르겠어 병원에 가기 싫어 기운도 없다 나가기 싫다 힘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검사 자체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의욕이 없는 거지 막 과잉 반응을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성치매하고 치매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 보셔야 되겠죠. 이게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정상 노인은요 노화 현상이 원인이에요. 노화 현상이 오겠죠. 그리고 일부 경험한 것을 일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건망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내가 뭘 잊어버렸는지를 스스로 인지하거나 힌트를 주면 알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어, 지난번에 어머님이 이거 어디다가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 물건 어디다 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고 힌트를 드리면 아 맞아 맞아 그때 내가 거기다 뒀었지 그런 얘기를 했었지 하고서 이제 기억력이라든지 판단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일상생활도 잘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제 신체적으로 어디가 아프시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내가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양치하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차를 타고 사람들 만나고 물건을 사고 이런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정상 노인들은 물론 이제 건망증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치매 환자들은요 이제 노화 정상 노인은 노화 현상의 원인이라면 여기는 뇌의 질병이에요. 이거는 진짜 병리적인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비타 아밀로이드라는 어떤 독성 물질 같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뇌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요. 경험한 것을 전체를 다 잊어버려요. 기억이 아예 통째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잊어버렸는지 자체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병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들은 이걸 알잖아요. 내가 지금 나이를 얼만큼 먹었고, 내가 지금 기억력도 좀 떨어져 있고, 건망증도 있고, 내가 기력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지금 상태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판단력이 있는데, 치매 환자들은 뇌를 손상한 거기 때문에 아예 본인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알 수도 없고 내가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아까 제가 인격도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인격도 변화되고 성격도 변화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못해요 스스로. 그래서 뭐 아침에 양치하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이것도 못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대중교통 타는 것도 못하시고 또 내가 누군지도 이름도 까먹고 또 심지어 가족들이 뭐 배우자, 자식들 이름도 가끔 까먹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이 왔다 갔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인식표를 여러분들 인식표 아시죠? 우리 어릴 때 애기들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팔찌 목걸이에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팔찌 같은 거 해주잖아요. 뭐 은팔찌나 금팔찌 같은 거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식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치매 환자들은. 안 그러면 집을 나가서 길을 못 찾아오고 집을 못 찾아오시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또 집에 혼자 두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곰탕을 예로 들었잖아요. 곰탕 올려놓고 뭐 그거 곰탕을 끓이고 있는 것 자체를 까먹어 버려서 불이 난다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 또 예를 들면 이제 냉장고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음료수 같은 걸 먹을 수 있는 음료수를 두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먹지 못하는 뭐 이상한 물질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이게 세제다 먹는 거다 먹지 못하는 거다 이런 것들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치매 환자들은 집에 혼자 두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호자나 가족들이 누군가 있어야 되고 간병인이 있어야 되는 게 이 치매 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끝났나요? 또 있네요. 네, 또 있네요. 자, 단계적인 증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 단계가 지금 몇 단계가 있냐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 4단계까지 있는데요. 그걸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제 1단계 조기 경고 사인. 자, 진단받기 전에 미묘한 인지장애를 보여요. 뭐 기억력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자꾸 이 깜빡깜빡하고 또 주변이나 일에 대한 흥미도 감소되고 정신 인지 감퇴를 보이는 게 1단계고요. 2단계는 경도
알츠하이머, 우리가 경도 인지장애라고 해가지고 보통 발병 후 1에서 3년 정도인데, 이때 초기 특징은 기억이 감퇴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이 감퇴되더라도 판단력은 잘 유지되고 있고, 또 오래전의 경험은 잘 기억하는데 조금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반대죠. 그러니까 오래전의 기억, 과거에 뭐 내가 과거에 젊었을 때 내가 뭐 어렸을 때, 아니면 내가 뭐 초기 그 결혼 초에 뭐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는데, 내가 좀 전에 아니면 내가 어제 최근의 일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음식 하다가 불 끄는 걸 잊어버리고요. 돈이나 열쇠, 중요한 물건을 어디다가 뒀는데 그걸 잊어버리시고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약속도 자꾸 잊어버리고, 또 사람의 이름도 잘 기억을 못 하시고, 또 좀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또다시 물어보고, 또 이게 되게, 이런 얘기는 제가 실제로 많이 들었는데, 막 남을 의심하는 거예요. 망상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뭐, 내 돈을 누가, 내 며느리가 훔쳐갔다, 내 남편이 훔쳐갔다, 또 내 남편이나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 막 그래서 남을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주변에서 사람이 보시면, 옛날 성격하고 변한 것 같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알츠하이머는 성격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인격도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자, 3단계 가면 이제 중등도, 이제 이때부터 아주 좀 심각해지죠. 그래서 발병 후 2년에서 10년 동안 중등도 알츠하이머인데요. 이때는 이제 신경세포 손상으로 인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요양병원이나 뭐 간병인을 쓰시거나 뭐 이래야 되겠죠. 누군가 옆에서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V 전화 조작도 못해요. 가전제품을 조작을 잘 못하고, 또 집안일 못 하시겠죠. 그 다음에 화장실 사용도 잘 못하고요. 외출 시 꼭 누군가와 같이 다녀야 되고, 또 오늘이 며칠인지, 오늘이 몇 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이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그 다음 무슨 요일, 여기 몇 시고, 여기가 어디고, 지금 무슨 계절이고, 여기 장소가 어딘지를 파악하지 못하고요.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오늘 점심 때 뭘 드셨어요? 그러면 모르겠다. 아니 뭐 오늘이 며칠인데?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익숙한 장소. 예전에도 항상 다녔던 길인데 그 길에서 길을 잊어버리고 집을 못 찾아오신다든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잘 혼자서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집안을 자꾸 배회하신다든지 반복적인 행동을 거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초기 치매 증세가 보이시는 어떤 증세냐면, 가족들이 주말마다 집에 가서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데 같이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밤마다 이제 이제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님이 혼자 계시는데,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밖에 막 동네를 배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회했던 것들을 집을 못 찾아오시고, 또 배회했던 사실조차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아들, 딸, 며느리,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잠을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 집에서 같이 주무시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계시니까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보이면, 이게 중등도 치매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단계를 볼게요. 4단계는 이제 굉장히 말기인데요. 발병 후 8년에서 12년 정도 지났는데, 이때 모든 지적 기능이 심하게 손상되고, 일상생활 능력이 감퇴돼서 특히 대소변도 못 가리고, 식사도 혼자 못하고, 또 밖에 나가서 혼자 있을 수 없고, 거의 무감정의 상태로 혼자 침대에 오래 누워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한테 모든 걸 100%다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거 못하세요. 식사도 못하고, 옷 입기, 세수, 대소변 가리기, 그다음에 집안 식구들을 못 알아보시고, 이제 알아보실 때도 가끔 있어요. 정신이 가끔 돌아오실 때는 뭐 아들이나 딸을 알아보기도 하는데, 또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아지면 또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고향, 나이도 기억하지 못하고요. 또 발음도 불분명하고 단어도 반복하거나, 결국은 본인이 자꾸 기억을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엉뚱한 말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요, 오늘은 뭐 며칠이고요, 막 자꾸 이러니까 어느 순간 말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계속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말문도 닫고요. 또 얼굴 표정도 사라지고 보행장애도 심해지고 근육도 굳어지는 파킨슨 병도 같이 오게 되고요. 또 심하면 뇌의 손상 때문에 간질 증상도 같이 올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모든 기능이 잃게 되면서 누워서 지내게 되는 게 바로 4단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울하죠. 이렇게 우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제가 가정 치매를 설명드렸는데 이 브레인 포그라고 그래가지고 뇌의 그 포그가 뭐예요? 안개잖아요. 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증상들 마치 안개 낀 뇌와 같이 뇌 기능 작동이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브레인 포그가 오거든요. 브레인 포그가 온 다음에 혼란이나 나쁜 기억, 우울, 걱정 등 정서적 장애가 동반되면서 어떤 사건을 확실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정신 혼미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브레인 포그가 오면 집중력 저하되고 기억력, 피로감, 또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브레인 포그가 올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질환이 있는데 이게 또 치매하고 구별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증상이 딱 치매 증상이잖아요. 여기 보면 뭐 혼미하고 또 기억력도 감퇴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증상이 브레인 포그 증상이에요. 여기 보면 자, ADHD 아시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보이는 아이들, 여러분 성인도 ADHD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 중격 결손이 있다든지, 네, 부신 피로, 그다음 불안감, 우리 정신과 문제의 불안감, 외상성 뇌 손상, 뇌를 손상을 입었다든지, 그다음에 칸타성 질염, 만성 통증 증후군, 암 환자들, 특히 항암 치료 후에 인지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암요법은 정상세포도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뇌 손상이 되는데 손상이 없고 인지장애가 올 수 있고요. 우울증, 우울증도 심하면 여러분들 어떤 그 치매 환자처럼 보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인들 우울증, 그다음에 경미한 인지장애, 그다음에 당뇨, 비만, 만성피로 증후군, 금속 물질의 중독, 호르몬 불균형, 특히 그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됐을 때 사이로드 포그라고 하고 있고요. 저혈당, 가민성 대장 증후군, 그다음에 셀리악병, 간질환, 라임병, 폐경, 다말성 경화증, 신경퇴행성 질환, 그다음에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오거나 너무 높거나 낮거나 할 때 영양 결핍이 올 때도 이런 증상이 보이고요. 우리 그 당이 부족할 때 있잖아요. 저혈당일 때도 브레인 포그 옵니다. 여러분들 당이 없을 때 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그 다음에 신장질환, 그 다음에 루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쇼그렌 증후군, 전신성 콩방성 난청, 계절성 알레르기, 비만세포증, 약물낭명. 특히 마약성 약물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약물낭명은 그 일반적인 약물이 아니라 우리가 마약성 약물낭명, 그 다음에 물질 금단 증상.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약도 그렇고 담배나 그 다음에 알코올 같은 것들이 이 갑자기 끊었을 때 금단 증상이 오는 게 마치 브레인 포그 증상 때문에 끊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증상도 오고요. 그다음 만성변비 이런 증상들이 바로 브레인 포그가 올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그 치매 환자처럼 보이지만 치매가 아닌 브레인 포그 증상들하고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특히 노인들한테 이런 증상이 오면 여러분들 다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맞아, 이런 질병이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이게 질병인지 치매인지를 꼭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